워싱턴 일원의 33만 명을 포함해 750만 명이 오는 9월 6일 연방 실업수당이 끊기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피로감으로 보복 소비가 급증하면서 화려한 유색 보석 판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인프라 방안에 대한 표결에서 하원 민주당이 타협에 성공해 예산 결의안을 220대 212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백신의 정식 승인이 이어지면 내년 봄까지는 코로나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프간 대탈출, 대피 작전에 가속도를 내고 있으나 극한 험로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9월 6일 노동절의 완전 끊기는 연방 실업수당을 상실하게 되는 실직자들이 메릴랜드 22만 5천 명, 버지니아 10만 4천 명 등 워싱턴 수도권에만 33만 명을 포함해 무려 7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300씩 4주 한 달에 $1,200의 연방 지원이 일시에 끊기게 되면 상당한 생활고에 빠지고 미국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6일 노동절에 연방 실업수당이 완전히 끊기게 됨에 따라 미국의 실직자들을 생활고에 몰아넣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내주면 완전히 끊기는 연방 실업수당을 상실하게 되는 실직자들은 미 전역에서 751만 4천 명인 것으로 싱크탱크인 센트리 재단이 8월 보고서를 통해 추산했습니다. 두 가지 연방 실업수당 가운데 주별 레귤러 자격이 없는 자영업자, 임시직 등이 받아온 PUA는 419만 1,000명이고 최고 지급기간을 넘겨 연장수당을 받아온 장기실직자들의 PEUC가 332만 3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체 751만 4천 명 가운데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서는 33만 명이 연방실업수당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 종료를 시도했다가 소송이 걸린 메릴랜드에서는 자영업자, 임시직의 PUA가 18만 1,500명, 장기실직자 PEUC가 4만 3,500명으로 모두 22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버지니아는 PUA 4만 3천 명, PEUC 6만 1,000명 등 10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영업자와 임시직의 PUA가 107만 명, 장기실직자 PEUC가 99만 명을 합해 무려 206만 명이 내주 연방실업수당을 일시에 잃게 됩니다. 뉴욕의 경우 PUA 74만 6천 명, PEUC 47만 4천 명을 합해 122만 명이 연방수당을 상실하게 됩니다. 펜실베니아 49만 명, 뉴저지 39만 2천 명, 미시건 36만 5천 명, 일리노이 34만 5천 명, 매사추세츠 31만 4천 명, 플로리다 27만 7천 명, 오하이오 27만 명의 순으로 9월 6일 노동절부터 연방실업수당이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텍사스와 조지아 등 공화당 주지사들이 있는 25개 주는 이미 두세 달 앞서 조기에 중단해 최종 종료되는 9월 6일 이후의 연방실업수당 상실자 751만 명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750만 명이나 되는 실직자들이 일시의 연방실업수당인 일주일에 $300, 한 달이면 $1,200를 받지 못하게 되면 매달 내는 각종 경비를 납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식료품 구입까지 힘들어지는 생활고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가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민들의 27.6%나 이미 매달 경비 납부에 상당히 또는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이 비율이 급등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선선한 가을을 앞두고 그간 침체됐던 의류와 화장품, 보석의 판매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우울했던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 화려한 보석들을 찾는 사람들이 특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 전역에서 매년 보석쇼를 개최하는 반지 천국은 마스크 착용으로 개성을 드러내기가 어려워지면서 최근엔 유색 보석이 전례 없는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박남주 기자가 전합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조심하자는 분위기 가운데서도 여가 활동과 직장으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라 그간 침체될 수밖에 없었던 의류와 보석 판매도 본격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매년 미 전역에서 보석쇼를 열고 있는 반지천국은 우울한 시간에 대한 보상 심리로 팬데믹 초기와는 달리 최근 보석 판매량은 오히려 늘었다 밝혔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닥치면서 힘든 마음을 달래고 싶은 또 마음이 생기고 또 보상 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요즘에는 진주보다는 훨씬 칼라스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저희 예상과 달리 또 매출도 전보다 훨씬 더 뛰고 있어서 저희도 되게 놀라고 있습니다. 반지천국에 따르면 보석으로 개성을 표현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최근엔 디자인이 과감하고 색이 화려한 유색 보석들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강조했습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메이크업도 많이 안 하고 또 수수하게 다니실 것 같았는데 또 안 하시다 보니까 되려 이런 주얼리나 화사한 보석으로 더 개성을 뚜렷하게 표출하시고 또 그렇게 화사함으로 또 꾸미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석쇼를 찾은 사람들은 화려한 보석을 보니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멋쟁이들의 계절이라는 가을은 전반적으로 의류와 화장품, 보석의 판매가 늘어나는 달입니다. 그간 경제 침체로 눌려왔던 소비가 가을을 앞두고 보복 소비의 형태로 분출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보석쇼를 열고 있는 반지천국 측은 계절이 바뀌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영업이익이 더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가을 여심을 사로잡을 반지천국의 보석쇼는 오는 25일까지는 버지니아 타이슨스 코너 웨스틴 호텔 지하 1층 특설 매장에서 26일에서 28일까지는 뚜레쥬르 센터빌 매장에서 열립니다. 메릴랜드에서는 29일과 30일 양일간 볼티모어에 위치한 헐리데이인 1층 특설 매장에서 고객을 맞을 예정입니다. 반지천국 측은 이번 보석쇼에 전시 판매될 제품은 한국의 세공소에서 특별 주문한 우수한 품질의 제품들로 총 5,000여 점이 준비되어 있다 밝혔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바이든 인프라 방안에 대한 표결을 놓고 진보와 중도파가 정면 대립했던 하원 민주당이 타협에 성공해 예산 결의안을 220대 212로 통과시켜 3조 5천억 달러짜리 독자안에 담을 세부 법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에 앞서 중도파들에게 1조 달러 규모의 상원 가결 인프라 초당안을 하원에서도 9월 27일까지 표결 처리키로 확약해주고 민주당 하원 의원 220명을 결집시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연방 상하원의 면돈 날짜에 다수당이어서 당내 결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두 가지 바이든 인프라 방안을 동시 진전시키는 길을 찾아 중대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하원 민주당 내 중도파 10명의 요구에 일부 양보하고 두 가지 바이든 인프라 방안을 동시 진전시킬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1조 달러 규모의 상원 가결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을 하원에서도 9월 27일까지 표결 처리하기로 중도파들에게 약속해줬습니다. 대신 민주당 하원의원 1,000원을 결집시켜 예산 결의안을 찬성 220대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상하원이 독자 가결하려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에 담을 세부 법안들을 상원 상임위원회별로 9월 15일까지 마련하고 상원예산위원회에서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게 됩니다. 두 가지 바이든 인프라 법안을 동시 진전시키는 길을 찾아 중대 고비를 넘겼으나 민주당 내 진보파와 중도파 간의 심겨루기, 기싸움은 이제 본격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에 담을 세부 법안을 놓고 민주당 내 진보파와 중도파의 심겨루기는 앞으로 2-3주 동안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에는 헬스케어 확대로 오바마 케어에 확대된 정부 보조를 항구적으로 시행하고 메디케어의 치아, 시력, 청력 치료까지 커버해주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3-4살의 프리스쿨 2년과 커뮤니티 칼리지 2년을 포함해 무상교육을 4년도 확대하게 됩니다. 맞벌이들을 위한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현금 지원을 2025년까지 4년 더 연장하고 보육비도 지원하게 됩니다. 미국민들이 12주 동안 병가 또는 가족 돌보미를 위해서 유급휴가를 갈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하원 민주당 220명 중에서 최대 블록인 95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진보의원총회는 추가 현금 지원금으로 매달 성인 1,200달러, 자녀 600달러씩 경제개선시까지 지급하자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9월 중순 막판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FDA가 어제 화이자 백신을 첫 공식 승인하면서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백신의 정식 승인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파우치 박사는 앞으로 한 달 안에 미국의 모든 백신들이 정식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업과 학교들이 백신 의무화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백신 광고도 시작할 수 있게 돼 접종률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우치 박사가 이미 정식 승인을 받은 화이자 백신 외 다른 백신들도 몇 주 안에 정식 승인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2022년 봄까지는 코로나를 통제하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중 30%는 백신이 정식 승인된다면 접종을 하겠다는 설문조사가 있다면서 백신 정식 승인으로 접종률은 다시 높아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There's a survey that shows that about 30% of the people who have not gotten vaccinated and have been reluctant to get vaccinated have said that once they get what they consider the stamp of approval, the final imprimatur from the FDA, that they would very seriously consider getting vaccinated. So that's one element. 파우치 박사는 또 백신들이 정식 승인을 받음에 따라 기업과 대학, 군대에서도 백신을 의무화할 근거를 갖게 됐다 강조했습니다. The second element is what you just said on the piece, is that there will now be much more enthusiasm in mandating vaccines, be they in corporations, places of employment, universities, colleges, the military. All of that, I believe, will contribute greatly to the number of people vaccinated. 파우치 박사가 백신 접종률이 다시 높아질 거라는 자신감을 비춘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미 정식 승인을 받은 화이자 백신이 긴급 승인 기간에는 할 수 없었던 광고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미 언론들도 백신의 정식 승인, 기업과 학교들의 백신 의무화, 백신 광고의 시작으로 침체기를 맞고 있는 접종률이 다시 올라갈 것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최대 9천만 명이 백신을 맞는다면 미국이 압도적 접종률을 이루게 되고 내년 봄에는 터널 끝에 빛을 보게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새학년을 시작한 어린이들도 이번 가을에는 새로운 백신 접종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백신을 맞은 부모들은 자녀에게도 백신을 적극적으로 맞게 할 가능성이 큰 만큼 미국이 압도적 백신 접종률을 달성해 코로나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이 헬기와 특수부대, 민간 항공기들까지 동원해 아프간 대탈출 작전에 가속도를 내고 있으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앞이 안 보이는 험로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카불이 탈레반에 다시 함락된 직후부터 열흘 동안 3만 7천 명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으나 아프간에 살던 미국인들만 1만 5천 명이나 되고 생사를 걸고 탈출하려는 아프간인들은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여 극히 어려운 작전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아프간 대탈출, 대규모 대피 노력이 가속도를 내고 있으나 극히 위험하고도 험난한 작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8월 14일 아프간 수도 카불이 20년 만에 다시 탈레반에 함락된 후부터 현재까지 열흘 동안 3만 7천 명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아프간에 거주하던 미국인들과 미국을 위해 일해온 아프간인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펜타곤 미 국방부는 헬기와 특수부대 병력까지 카불 공항에 투입해 그곳에 구립되어 있던 미국인 350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간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미국인들과 탈레반에 보복 처형될 위험이 있는 아프간인들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구출해 대피시키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미 해병대와 육군 병력 5,800명을 파병해 놓고 있습니다. 일요일에서 월요일 사이 24시간 동안 하루에 11,000명을 대피시켰다고 밝혀 대탈출, 대피작전의 가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심지어 유나이티드 항공,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등 6개 항공사에 민간 항공기 18대를 지원하도록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극히 위험한 아프간 현지에서 인근 중동 국가들까지는 미군 수송기로 대피시킨 후에 중동국에서 유럽에서 미국으로는 이들 미국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피작전은 아직 빙산의 일각으로 매우 험난한 험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아프간에 거주하던 미국인들이 10,000명에서 15,000명으로 추산만 해놓고 있을 뿐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몰라 구출작전을 언제 끝낼 수 있을지 자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탈레반 폭정과 보복 처형을 두려워하고 있는 아프간인들은 언제까지 얼마나 구해낼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은 아프간 난민들을 30만 명까지 수용키로 결정해 이들에 대한 임시시설, 특별비자, 보건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갖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공약했던 미군 철도 데드라인을 8월 31일에서 연장할 것을 시사하고 있으나 그럴 경우 탈레반 세력과 곳곳에서 충돌하고 아프간 내전에도 휘말릴 위험이 생길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